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적폐청산이란 말이 이 국어사전에 새로 들어가야 될 정도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 기구를 만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정책을 아주 공격적으로 분석하고 책임자를 형사 고발을 한다든지 문책하는 이런 수순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누가 적폐청산을 주도하는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헌법 정신에 충실하고 애국적이고 반공적이고 자유민주적이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언론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고 한미동맹에 충실하고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해서 분노하고 무엇보다도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왜냐? 지금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나라입니다. 핵폭탄을 든 공산주의자와 싸우고 있는 한국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일종의 숙청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동조하든지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고 적폐청산을 내세운 대한민국 흠집내기, 대한민국의 정체성 훼손, 대한민국의 영혼 바꿔치기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렇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에 정책보좌관, 아주 핵심입니다. 정책보좌관을 임명을 했는데 송현석 씨라는 사람입니다. 2급입니다. 2급 공무원인데 이 사람은 대법원이 이적단체라고 확정 판결한 겁니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출신입니다. 정책위원장 출신입니다. 핵심이죠. 그런데 이 국정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말이죠. 이적단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적단체로 판결을 난 단체입니다. 한청 괄호하고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해산이 된 모양입니다. 일단 2009년 1월 30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짓을 했느냐.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에 입각한,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노선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각종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북한 사회주의 청년동맹과 회합하여 불순 활동을 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노선에 입각한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각종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북한 사회주의 청년동맹과 회합하여 불순 활동을 했다.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교육부 장관에 의해서 핵심 간부, 교육부 간부로 지금 발탁이 됐습니다. 교육부는 여러 하는 일 중에 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심고 헌법 정신을 심고 공동체의 윤리를 심어주는 그 교육을 하는 데입니다. 거기에 북한 대남 적화 통일 노선에 동조해서 활동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적화된다 하면은, 공산화된다 하면 이게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 교육부가 뭘 하고 있느냐. 요사이 좌편향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아무리 바로잡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명박 때부터 시도해서도 안 되니까, 이거는 국정교과서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을 해가지고 국정교과서로 만든 것, 올 초에 나왔죠.
그것을 만든 행위, 공무원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국정교과서를 만든 것을 적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적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이 거민정 국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을 하니까 이거는 차라리 북한에서도 별 무리가 없겠다. 어느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고 또 국방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교과서로 배운 사람이 군인이 되면은 전력에 큰 손실이 온다. 누구하고 왜 싸우는지를 모르게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국정교과서라는 최후의 카드를 선회했던 것이죠. 이 교과서를 우리 조갑제닷컴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14권을 상세하게 분석해가지고 책을 한 4권쯤 냈습니다. 그 분석은. 이것은 2011년에 낸 팜플렛입니다. 교과서 쿠데타, 엽기적인 현대사 왜곡. 그리고 2년 전에 낸 책은 이겁니다. 제목이 정거를 잡았다. 북한 교과서를 표절한 내용까지 있습니다. 어느 교과서는 북한 교과서의 조작된 사실을 그냥 표절해가지고 대한민국은 남한의 단독 정부고 남한만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정부이지만은 김일성 정권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남북한에 걸쳐서 이루어진 선거로서 구성되었다. 남북한 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일성을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남한에서 투표를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투표는 뭐냐? 남한에 있는 공산주의자들끼리 비밀리에 한 투표를 마치 대한민국 국민들도 투표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북한 선거를 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섰으니까 그것은 남한보다 정통성이 있다. 오해하도록 그렇게 이해하도록 쓴 책까지 있었다 이겁니다. 그 책을 분석을 해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치려고 했던 좌편향된 교과서의 특징을 11개를 제가 뽑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보다 이승만을 더 미워하도록 가르칩니다. 자본주의를 악으로 가르치고 사회주의를 선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북의 전체주의 공산 독재 정권보다 대한민국을 더 미워하도록 가르칩니다. 침략자인 중공 소련보다 미국을 더 비난합니다. 미국의 도움은 완전히 묵살해버립니다. 어떤 교과서는 한국 전에 미군이 왔다는 사실을 쓰지 않기 위해서 유엔군이 왔다라고만 씁니다. 유엔군의 90%가 한국군과 미군이었어요. 국군을 적대시하고 공산군의 나쁜 짓을 감쌉니다. 북한 정권의 나쁜 짓은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축소하고 은폐합니다. 민주투사와 노동운동가는 우대하고 군인, 경찰관, 기업인, 상사맨, 과학기술자 그리고 방공투사는 홀대하거나 무시해버립니다. 용어 조작으로 가치 판단을 뒤집습니다. 현대사를 저항과 투쟁 중심으로 기술하고 법추리를 부정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내용입니다. 북한 역사책을 표절하기도 했습니다. 김광동 박사는 이거는 역사서도 교과서도 아니고 좌익 선동 문서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하도 이게 우리가 여러 번 다루어가지고 이제 거의 막 외울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왜곡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가 숨긴 역사적 사실 목록.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뭘 쓰지 않았느냐. 뭘 분석을 할 때 성급만 분석하면 안 됩니다. 뭘 빠뜨렸느냐를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그 의도를 간파하는 더 좋은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이 교과서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고치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고쳐놓은 교과서를 폐기시켜버린, 그리고 이 교육부는 이적단체 간부를 고위직에 등용한 이 교육부가 그 교과서 개혁을 적폐라고 해서 마치 범죄시 하는데, 그렇다면은 좋은 교과서를 나쁘게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교육부가 아주 좋은 교과서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 좌편향 교과서는 그럼 뭘 쓰지 않았느냐. 이걸 제가 목록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일성이 소련군 장교로서 스탈린에게 불려가 면접시험을 본 뒤에 합격되어 지도자로 선택되었고, 소련군이 서준 시나리오대로 괴뢰 정권을 세웠다는 역사적 사실은 쓰지 않습니다. 소련군이 북한에서 벌린 강간, 약탈, 신의주 학생 방공 의거와 소련군의 이에 대한 무력 진압은 쓰지 않습니다. 정권 수립을 위하여 북한에서 한 선거는 반대가 불가능한 원천적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쓰지 않습니다. 미군 파병 결단으로 대한민국을 구한 트루만의 역할을 쓰지 않습니다. 그가 중공군 불법 침략 후 국내외로 한국 포기란이 일어났을 때 이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전 협상 때 방공포로 강제 소환을 반대했던 사실도 쓰지 않습니다. 중공군의 불법 개입이 이산가족의 비극을 불렀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습니다. 6.25 전쟁 중 전사한 한국군, 미군, 유엔군, 소년병의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한국을 도운 고마운 나라 이야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참전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한국을 구한 백선엽 장군의 다부동 전투와 육사단의 춘천 방어전을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파출소 습격 수준의 김일성이가 했다는 무슨 파출소 습격 수준의 일본군 습격 사건은 아주 크겠습니다. 북한과 중공군이 국군포로 6만 명 이상을 불법 억류하고 지금껏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쓰지 않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납북 및 학살 통계, 특히 좌익에 의한 영광대회 학살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건 쓰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정부 수립을 했다고 책임을 씌우면서도 이미 그 전에 북한에 정권이 들어서 있었다는 사실은 또 쓰지 않습니다. 이승만 초대 내각은 친일 내각이 아니라 전부 독립투사 출신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쓰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정권 수립을 위하여 친일파를 중용한 사실도 쓰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중임에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한 점, 예컨대 선거를 중단시키지 않았고, 전쟁이라고 해서 선거를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언론 검열을 하지 않았으며 국회문을 닫지 않았다는 사실을 쓰지 않습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민주화 산업화의 밑거름이 된 세계적 성공 사례는 점을 쓰지 않습니다. 5.16은 군사정변이었지만 그 뒤의 전면적 개혁으로 혁명적 발전을 가져온 사실을 무시합니다. 이병철, 정주영 같은 위대한 기업인의 역할을 쓰지 않습니다. 서울올림픽의 역사적 기여를 무시합니다. 김대중 정권의 이른바 햇볕 정책은 미화하면서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국정원을 시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사건은 쓰지 않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하여 공비에게 참살된 방공소년 이승복 이야기도 쓰지 않습니다.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견인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해온 국군의 역사적 역할을 쓰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이 민족사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쓰지 않습니다. 특히 국군을 마치 이 교과서가 주적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국군을 폄하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참다 못해가지고 이 교과서를 배운 젊은이들이 군에 들어오면은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 누가 적인지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게 된다. 이렇게 2011년입니다만은 김관진 장관이 있을 때 정부의 건의를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던 것인데 그 결정이 나쁜 결정이었고 좌편향 교과서는 좋은 교과서다. 자, 그럼 좋은 교과서대로 한번 가르치면은 어떤 인간이 나올 것이냐. 첫째,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고 북한 정권을 미워하지 않는 인간으로 자랄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비판하지 않고 비판할 능력이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할 논리가 없는 젊은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군 하면은 정오심이 생기는 사람, 대기업 하면은 깨부수고 싶은 생각이 나도록 하는 그런 사람, 또는 고마움을 모르고 공짜를 좋아하고 문명 건설보다는 시위하고 항의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보다 이승만, 박정희를 더 미워하는 국민들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 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근데 그 교육부 안에 핵심 자리에 북한 정권의 대남 적화 노선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의 간부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른바 이 적폐청산의 칼자루를 쥐었는지 안 쥐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교육부에 있습니다. 그 교육부가 교과서 개혁을 범죄시하면서 벌리는 이 이른바 적폐청산, 이것이 대한민국 해체로 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 그리고 항의 이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다수는 필요 없습니다. 소소히 행동하는 세력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다수는 필요 없다. 감사합니다.